저기요, 혹시 정근식 치료사님이라고 아시나요? 네, 저 그분한테 허리 치료 받았어요. 그분 정말 달인 맞으신가요? 맞는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는 견인 치료나 전기 치료만 해주더니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근식 씨 아시나요? 아, 그분이요? 그분이 제 발목 치료해 주셨어요. 지금은 발목 어때요? 지금은 월급이 나왔죠. 아, 어디 계신 거야? 저분 아니신가? 저기 혹시 동남병원의 전근식 선생님 맞으신가요? 네 맞아요. 뭐 무슨 일이세요? 안녕하세요. 저희 동남방송국에서 나왔는데 임상추론의 달인이라고 들었는데 혹시 맞으신가요? 네네 그거 저 맞습니다. 아, 혹시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뭐 지금 사무실 가는 길인데 뭐 따라오시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정말요? 네네 감사합니다. 따라오세요. 네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환자분 성함이 김대훈 씨 맞으신가요?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무릎이요? 무릎 어느 부위가 아팠어요? 그 1년 전쯤에 수술을 네. 받았는데 십자인대 수술을. 네네. 그 부분이 통증이 있어가지고 그랬어요. 이쪽 부분인 거죠? 네네. 네. 혹시 얼마나 아프세요? 아니, 영의 통증이 없다고 하고 10이 정말 너무 아픈 정도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치인 것 같으세요? 수술하고 네. 직후에는 한 네. 7 정도로 아팠는데 7 정도? 지금은 한 3, 4 정도 아픈 것 같아요. 3, 4 정도요? 어떤 느낌으로 아프세요 혹시? 지금 좀 시린 게 좀 큰 것 같아요. 시리고? 수술하고 나서는 네. 이게 붓기 때문에 좀 찌르는 듯한 느낌도 있었어요. 찌르는 느낌도 있고 지금은 잘 움직여지시나요? 혹시 다리가 다 잘 펴지시나요? 지금은 가동범위가 한 10도 정도 안 나오긴 하는데. 끝에 살짝 쭉 안 펴지시는 정도로? 네. 알겠습니다. 아까 찌르는 듯한 통증도 있다고 하셨죠? 네. 혹시 뭐 그런 아픈 거 말고도 추가적으로 더 불편한 느낌이나 증상 있으세요? 여기 무릎이요. 네, 무릎이요. 아니 뭐 그 주변 부위도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무릎 수술하니까 아무래도 그 종아리 근육이나 허벅지 근육이 많이 네. 감소가 돼서. 많이 약해져서? 네. 그래서 걸을 때 조금 네. 불균형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게 좀 불편한 것 조금 더 이제 수술 안 한 쪽으로 네, 기울어서 걷고. 네. 그럼 왼쪽은 그 수술하시고 그렇게 계속 걸으신 거죠, 거기? 네, 그렇죠. 그 왼쪽은 안 아프세요? 왼쪽에 체중을 좀 많이 주다 보니까 네. 왼쪽 무릎이랑 왼쪽 발목도 살짝씩 통증이 오는 것 같아요. 왼쪽 무릎이랑 왼쪽 발목도. 그럼 운동은 어느 정도까지 다 가능하신 거예요? 지금은 그냥 가볍게 뛰기 정도는 가능한데 축구나 농구는 아직 힘들어요. 가벼운 조깅 정도만. 혹시 처음에 다치셨을 때 어떤 식으로 다치셨어요? 축구를 하다가 네. 이제 공이 높게 떠가지고 뛰었는데 이제 상대 선수랑 부딪히면서 네. 착지할 때 이제 앞으로 나가는 듯이 꺾여가지고 네. 그때 그렇게 다쳤어요. 처음 다치신 건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어릴 때부터 네. 그 손상이 조금씩 축적이 되다가 네. 그때 딱 터진 것 같아요. 아마 어릴 때부터 좀 다쳤었어요. 어릴 때부터 조금씩 손상이 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크게 다치게 된 거다. 혹시 선수 생활을 하셨나요? 네, 그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3학년 방학 때까지 했었어요. 그러면 평소에 일상생활 하시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제일 아프세요? 평소에 이제 뭐 식당을 가게 되거나 그러면 좌식 있는 앞바다리 데가 자세. 있잖아요. 네. 앞바다리 자세 할 때 앞바다리 자세 오래 하면 좀 아프고. 간단하게 운동을 할 때 이제 뭐
쪼그려뜨기나 스쿼트 동작을 할 때 가동 범위가 다 안 나오니까 그때 좀 아픈 거, 좀 불편. 좀 많이 굽힌 상태로 힘을 주거나 오래 있어야 할 때 하루 중에 제일 아프실 때는 언제예요? 운동을 안 한다고 했을 때? 만약에 하루에 그 다리를 좀 많이 쓴 날에는 저녁 때 좀 아프고, 저녁 때 그리고 평소에는 보통 자고 일어난 직후가 조금 아픈 것 같아요. 기상 직후에도 그 통증이 지금 수술한 지 좀 되셨잖아요. 네. 혹시 초반보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다음에 좀 이렇게 깊은지 아니면 얕은지에 대한 느낌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술 직후에는 네, 피가 안에 차 있으니까 네네. 약간 팽창되는 느낌이 되게 강했었는데, 많이 부어오르고 네. 열기도 좀 있으셨겠네요. 네. 그래서 얼음찜질을 네네. 시간 날 때만 하고 그랬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붓기는 다 빠졌으니까 네. 저리거나 시린 통증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저리거나 시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네네. 그런 통증들, 범위가 넓어지고 있나요 혹시? 아니면 지금 좀 줄어들고 있나요? 범위가 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평소에. 아, 수술 직후에는 어느 정도로 아프셨어요? 수술 직후에는 그 무통주사라고 아시죠? 네네. 그거 맞느라 기억이 잘 안 나긴 하는데 아. 되게 아팠어요. 그러면 거의 하루에 몇 번이고 계속 아프셨던 거예요? 네네. 지금은 하루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2번 정도. 네. 혹시 마지막으로 통증이 있으셨던 적은 언제세요? 오늘 아침에도 아프셨나요? 오늘 아침에는 괜찮았고요. 네. 저번에 이제 버스에서 오래 서 있었는데 네. 그때 그날 그 뒤로 좀 아팠던 것 같아요. 오래 서 있었던 날. 혹시 수술하시고 나서 체중 변화는 없으셨나요? 근육이 빠져가지고 네. 5kg 정도 몸무게가 줄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네. 간단하게 운동을 할 수 있어서 네. 밥도 많이 먹고 하니까 네. 정상 체중에서 조금 더 지금 찌고 있는 편이에요. 혹시 수술 전에는 하지 않았던 행동들인데 수술하고 나서 뭐 새로이 생긴 습관이라든지 그런 행동들이 있을까요? 수술 전에는 제 오른쪽으로 주로 짝다리 짚었었는데 네. 그게 수술 후에는 그게 못하니까 왼쪽으로 짝다리를 많이 짚는 것 같고 밖에 나가게 될 때 네. 그날 날씨를 확인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비가 오면은 아파가지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뭔가 통증이 유발은 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들이 있잖아요. 뭐 버스에 자리가 없으면 어쩔 수 없이 서서 가야 되고 약속이 있으면 또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되기도 하는데 그런 상황들이 있으신가요? 참고 통증을 견뎌내야 할 만한 상황들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 같아요. 뭐 버스에서 오래 서 있을 때나 근데 그런 건 당연하니까 제가 의식을 안 해서 네네.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혹시 다치기 전을 100% 퍼포먼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몇 정도이신 것 같으세요? 지금은 네. 90% 정도까지 올라온 것 같아요. 90%요? 뭐 운동 선수였으면은 자신감도 넘치고 항상 하려고 하는 성격이셨을 것 같은데 그거는 괜찮으신가요? 뭐 크게 우울해지거나 그런 건 없으실까요? 다치기 전에는 제가 이제 뛸 때도 네. 앞에서 좀 뛰고 네. 뒤에 뭐 사람들 앞에서 이끌어주고 그런 역할이었는데 있고. 다치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도 많이 없어지고 제가 저를 보는 시선도 그렇지만 이제 주변에서도 다쳤으니까 그냥 좀 쉬게 해주자 그것 때문에 더 위축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조성이 되는 것 같아서 알겠습니다. 혹시 뭐 다른 부위를 많이 다치신 적 있으신가요? 무릎 말고도? 예전에 이제 어깨를 다친 적이 있어요. 어깨도 다치셨고 지금 다친 부분은 이제 좀 자세히 여쭤볼 건데 그 어디가 어떻게 다치신 건지 혹시 자세히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혹시? 네. 제가 이제 다친 곳은 네. 전방 십자인대라고 해서 앞에 십자인대 전방 십자인대를 다치셨군요. 100% 다 손상이 돼가지고 그러면 거의 수술로서밖에 회복이 안 될 정도로 다쳐가지고 완전 와 끊어지신 거네요. 그래서 네. 십자인대 재건수를 했고 네네. 원래 봉합을 하기도 하는데 네네. 저는 완전 끊어졌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인대를 집어넣으셨고. 집어넣는 그런 수술을 받았어요. 그리고 혹시 재활은 주로 어떻게 하셨어요?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서 네.
도수치료실에 슬링 장비들이 있어가지고 아 슬링 그 매달아 놓고 하시는 네. 그거요? 그 슬링을 이용해서 주로 제가 받았던 것 같아요. 다른 건 없으신가요? 슬링 치료랑 도수 치료랑 마사지 치료도 같이 받으면서 도수랑 마사지 치료. 그리고 도수볼로 하는 치료도 받았었어요. 그러면 본인이 이제 느꼈을 때 뭐 어떤 그 치료가 제일 효과적이었던 것 같아요? 수술 직후에는 네. 그 깁스를 하고 네네. 목발도 하고 다니니까 아예 네.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못 싣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운동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네네. 슬링을 이용해서 이제 재활 치료를 받으면은 네네네. 이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을 안전하게 실을 수 있고. 네, 슬링 치료가 되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아요. 슬링 치료. 혹시 추가적으로 더 받으실 생각도 있으신가요? 네. 취미는 어떻게 되세요? 축구가 아직 힘들긴 하지만 그래도 축구랑 운동하는 거가 취미예요. 직업은 어떻게 되세요? 하시는 일이? 지금 학생이고 네. 뭐 애들 네. 뭐 축구를 좀 가르치고 있어요. 드리면 몇 살? 초등학생 좀 혹시 술은 자주 드시나요? 잘 안 먹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달에 한두 번? 술 한 달에 한두 번이면 혹시 흡연도 같이 하시나요? 하면 흡연은 안 하시고 혹시 지금 앓고 계신 병은 없으시죠? 네. 혹시 가족력으로 내려오는 질병 같은 것들이 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아직까지. 가족력도 없으시고 추가로 약 복용하는 거 있으신가요? 아니 없는 것 같아요. 약도 안 드시고 그럼 학생이시면 학교를 주로 갔다가 이제 뭐 집에 오기도 하고 뭐 가끔 이제 운동도 하시면서 그 애기들 가르치는 거 네. 하시고 그러면 저희랑 치료를 하시고 네. 좀 제일 원하는 목표가 어떤 게 되실까요? 어떻게 되셨으면 좋으시겠어요? 통증보다는 일단 네. 가동 범위가 네. 왼쪽만큼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통증도 네. 조금 완화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큰 비결이라 할 건 없는데요? 네, 큰 비결이랄 건 없지만 저는 이렇게 문진을 통해서 얻은 객관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치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게 잘 하시는 거군요. 네네, 네,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니조인트 발표를 맡은 사주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순서대로 무릎의 해부학적 구조 임상 추론의 이론적 의미 그리고 마지막 가설 작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무릎의 해부학적 구조입니다. 저희 환자분이 무릎 손상 환자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무릎 관절과 관련된 근육, 연골, 신경, 인대 및 힘줄에 대해 적어봤습니다. 나눠드린 자료에 있으며 발표 시간상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임상 추론의 이론적 의미입니다. 간단하게 가설은 Initial Assessment, Subjective Examination, Clinical Reasoning Form for Patient Cases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Initial Assessment입니다. 환자는 저희 조원인 김대훈 씨이며 20살 남성입니다. 김대훈 씨는 대학생이자 축구 코치 및 심판으로 활동량이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교 생활과 운동, 축구 관련 일이 주된 일상 패턴이며 이동을 할 때는 자차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상생활과 가벼운 운동을 하는 데 큰 자질은 없지만 강도 높은 운동은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다음은 Subjective Examination입니다. 환자의 가장 큰 주 증상은 오른쪽 하지의 풀 익스텐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세를 장시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환자는 익스텐션 시 풀 ROM과 통증 완화를 가장 원하셨습니다. 다음은 바디 차트입니다. 로컬, 오른쪽 정강 넙다리 관절, 근육들은 오른쪽 무릎 관절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넙다리 내갈래근, 넙다리 빗근 등이 있습니다. 무릎 주변을 지나거나 근육들을 지배하는 신경들은 페모랄, 사페너스 nerve가 있고 오른쪽 무릎의 인대와 연골들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리모트 부분에서는 반대쪽 하지들, 힙, 니, 앵클, 척추 관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불균형적인 체중 지지로 인해 왼쪽 하지 근육들의 긴장을 유발할 수 있고 왼 하지 관절면 압박으로 인한 올혈 가능성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상쇄하기 위해 몸통은 오른쪽으로 기울어 오른 가쪽 몸통 머슬들이 긴장이 될 수 있어 적어보았습니다. 방금 설명한 연쇄적인 몸의 예상 불균형을 그림으로 표현해 보았습니다. 바디 차트에 나와 있는 근육들의 구성 요소와 지배받는 신경들을 추가로 적어보았습니다. 무릎 촉진 시 움푹 들어가는 파텔라 리가멘트 양쪽이 통증 부위라고 했기 때문에 안쪽은 ACL의 시작 지점이고 가쪽은 PCL의 시작 지점이기 때문에 이 구조물들의 손상 예측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찌릿한 통증을 느끼는 것은 saphenous nerve가 무릎뼈 앞쪽을 지나가는데 통증 지점과 유사하기 때문에 압박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은 Clinical Reasoning Form for Patient Cases입니다. 환자는 무릎에 강한 하중이 가해지는 운동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상으로 인해 원하는 운동을 즐기지 못함으로써 정신적인 위축이 되었습니다. 관절면 자체나 구조물 손상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는 게 아닌가 예측하던 도중 ACL 완전 파열의 병력이 있음을 알게 되었고 운동량이 상당히 많은 환자의 특성을 고려해 ACL 이외에도 무릎 안정성에 기여하는 연골, 인대의 추가 손상 발생 가능성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환자의 대답을 근거로 하면 통증의 양상은 외상에 의한 규칙성을 가진 노시셉티브 페인입니다. 실제로 환자는 ACL 재건수 후 축구 중 부상으로 인해 통증을 호소하셨습니다. 또 앞 안쪽 부분에 짜릿한 통증을 동반하는 것을 고려해 무릎 안쪽을 지나가는 L3, L4 수준의 신경 압박을 의심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저희 예상으로는 오른쪽 하지 손상으로 인해 하지는 체중 지지를 비손상 측인 왼쪽으로 몸 전체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상체는 오른쪽으로 기울게 되어 척추의 불균형으로 인한 신경 압박의 원인이 아닌가 추론했습니다. 또한 환자가 익스텐션 방향으로만 통증과 제한을 느끼는 것을 보고 비수축성 조직, 즉 인대, 연골의 비관절 주머니 패턴 또한 추론해 보았습니다. 증상의 근본 원인은 ACL의 파열 병력이 아닌가 예측했습니다. 이에 대한 근거로는 첫 번째, 환자가 앞 안쪽이 아프다고 하셨는데 ACL이 앞 안쪽에서 시작해 뒤 가쪽으로 주행하는 점. 두 번째, ACL은 티비아의 과도한 전방 이동을 제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환자는 익스텐션, 즉 티비아가 앞으로 이동하는 동작을 할 때, 즉 ACL이 긴장될 때 불편함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증과 제한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본 원인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증상은 전신의 불균형입니다. 비손상 측인 왼쪽 하지에 주로 체중 지지를 하며 왼쪽으로 짝다리를 짚는 습관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의 관절면 압박과 왼쪽 안쪽에 있는 곁인대들의 긴장을 유발, 왼 하지 무릎 근육의 긴장으로 인한 불균형 상쇄를 위한 몸통의 오른쪽으로 치우침, 오른쪽 근육 짧아짐을 야기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척추 측만증도 유발할 수 있습니다. 기여 요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세한 다리 길이 변화와 근육의 비대칭으로 인한 보행 불균형, 체중 부하를 왼쪽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걸음 습관, 수술로 인한 주변 근육의 소실과 그에 따른 근력 약화, 그리고 수술 후 증가한 체중, 통증으로 인한 비수술 측 다리에 대한 의존도 증가 등이 있습니다. 금기증으로는 수술 측 다리에 무리가 가는 동작이 없도록 해야 하고 통증이 나타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치료해야 합니다. 통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무릎의 안정성 강화를 위해 주변 근육을 강화해야 하며 무리가 가지 않는 가벼운 신체활동, 체중 조절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의 정보를 바탕으로 매니지먼트를 설명하겠습니다. 이는 환자의 통증 예방 및 호전을 위한 완화 요인, 예방증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문진 결과 환자의 통증이 손상 병력이 없는 통증이 아닌 점, 활동을 멈추면 사라지는 통증인 점, 체온 상승이 없는 점, 통증이 얕고 간헐적인 점, 이러한 증상들을 고려해 환자는 위험 신호 환자가 아닌 근골격계 유형의 환자인 것으로 판단하며 물리치료적인 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치료사가 환자에게 직접 할 치료로는 첫 번째,
슬링 운동 치료가 있습니다. 환자는 풀 ROM이 나오지 않는 상태고 이는 중력의 영향이 적어 관절이 무리 없이 진행 가능한 슬링을 통해 개선이 가능합니다. 시진 시 환자의 좌우 근육의 대비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리를 걷어 올렸을 때 환측 카프 머슬의 부피가 비교적 작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슬링을 통한 무릎 관절의 굽힘 운동 및 발바닥의 플란타 플렉션을 통해 근대비 현상을 해결 가능합니다. 또한 과긴장된 근육들을 이완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무릎 관절 당김 치료, 전방 미끄러뜨림 치료 등 정형 도수적인 치료 또한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환자에게 추가로 시킬 능동적 운동으로는 대퇴사두근 강화를 위한 앞무릎 굽히기 운동, 종아리 근육 강화를 위한 서서 뒤꿈치 들기 운동, 무릎 측부인대와 십자인대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햄스트링 강화 운동, 한 다리로 균형 잡기, 큰 무리가 가지 않는 걷기와 조깅, 그리고 후기에 실시할 수 있는 브릿지 운동 등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치료로는 신경근 전기 자극 치료가 있고 또 환자가 정상 측 다리에 더 많은 체중 부하를 주는 보상작용을 가진 걸 고려했을 때 그런 보상작용을 가지고 오래 생활하다 보면 골반 균형이 깨져 한쪽 골반이 밖으로 빠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추가로 골반 견인 치료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수중 치료와 열 치료, 자가 마사지가 있습니다. 다음은 예후입니다. 환자의 긍정적인 예후로는 매년 통증의 정도가 호전되고 있는 점, 통증의 범위가 넓어지지 않는 점, 표면적인 통증인 점, 무릎에 대한 조심성이 늘어난 점입니다. 부정적 예후로는 수술 부위 자체의 근본 통증이 제거되지 않고 손상 전처럼 100% 원활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했고 또 손상되고 수술을 받았던 때와 다르게 축구 감독이란 직업을 갖게 되어 운동량이 증가했고 수술 받은 이후로 체중이 10kg 정도 증가한 점입니다. ACL 파열을 장시간 방치할 경우 관절 연골이 비정상적으로 다를 수 있는데 이는 관절염을 유발하고 2차적 질환 발생 가능성을 높입니다. 참고 문헌입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